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 에너지, 이건 다 중국에서 오고 있다. 파워그리드다, 중국이. 이게 중국은 철거되고 새로운 망이 깔리는 중이죠. 이게 왜 중국이 철거되냐면 이게 중국이 철거가 그냥 급속해지는 게 죽을 꾀만 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자기 모순은 이게 죽을 꾀만 내고 있다는 데 있어요. 국내에서는 공산당 절대 권력을 강화할 거냐, 아니면 민부, 축적, 민간 기업 주도권, 민주화 방향으로 물꼬를 터줄 거냐. 후자로 가야 사는데 전자로 가고 있잖아요. 죽을 꾀만 내는 거죠. 세계 전략도 마찬가지죠.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할 거냐, 규칙 기반 세계 질서에 순응할 거냐. 후자로 가야 사는데 전자에 몰빵했잖아요. 전자에. 죽을 꾀낸 거죠. 한반도 전략도 똑같죠. 북을 내세워서 핵미사일 하청업을 줄 거냐, 아니면은 북한을 안정화시켜 줄 거냐. 후자로 가야 살아요. 근데 전자로 가버렸잖아. 죽을 꾀낸 거죠. 홍콩과 대만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동질적인 본토화를 위해서 홍콩에서는 무리한 본토화, 대만에서 침공 운운할 거냐, 아니면은 일국 양제를 인정을 하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과 문맥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살게 그렇게 할 거냐. 후자로 가야 되는데 전자를 지금 추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꾀만 골라서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워가 꺼지는 거지. 파워가 다 꺼진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중국이 기세등등 한 대세는 중국이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너 아직도 중국 찾냐? 이건 누구든지 그러지. 중국이 한반도에서는 핵미사일로 날뛰고 대만에서는 침공불사, 여차하면 침공합니다 라고 날뛰어줘서 고맙죠. 예, 그렇게 날뛰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가지 전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전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들은 스계, 닥평, 반중, 못미, 중대 이 5가지의 그 레시피를 쓰죠. 예, 스톡홀름 가스라이팅, 닥치고 평화, 반일 죽창, 못 믿을 미국, 중국이 대세. 이거 하나하나 다 깨고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걔들은 선거전쟁 하죠. 우리도 선거전쟁 제대로 선관위부터 손봐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걔들 종중종복을 상당히 속아내야죠. 계속 속아내야죠. 앞으로 2024년 선거, 아까 내년 선거죠. 총선. 그 다음에 2026년 선거가 되겠죠. 지선. 그 다음에 2027년 선거가 되겠죠. 대선. 제 후배가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돈이 좀 있어요. 저보다 한 5살, 3살, 2살 정도 아래 후배인데, 괜찮아요.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내년 총선만 바라보지 말고, 딱 앞으로, 넌 돈 좀 모아놨으니까, 앞으로 2027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5억을 써라. 그 각오를 하고, 5억을 쓴다는 각오를 하고, 내년 총선 되든 말든, 그 다음엔 지선, 그 다음엔 대선까지 4년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봉직한다고 생각하고 너 모아놓은 돈 중에서 더 늦기 전에 한 5억 좀 깨면서 한번 돈 바르는 거 한번 하고 죽겠다. 이 생각하고 뛰어라. 그럼 내가 당신 정치하는 거에 찬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 정해줬어. 48 동지에. 앞으로 48개월 동지에. 뭐 저는 그런 국제비가 못 되지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 전쟁이 앞으로 3번이라고요. 48개월 동안. 연달아 이겨야 돼요. 연달아 가능하면 대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 대립이죠. 북한에 대해서 압도하고 중국에 대한 최근적 공멸 독침 강화하고 그 다음에 반중 반도 전선에 선 국가들에 대한 K방산 네트워크, 그게 동유럽권이든 인도든 남중국해든 계속 밀어주는 거. 그게 군사 대립이죠. 그 다음에 차이나 3D, 네, 차이나 디스턴싱, 거리두기. 그 다음에 차이나 디리스킹, 위험 관리. 차이나 디커플링, 결별하기. 뭐 계속 해나가는 것이. 예.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 시진핑 농무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날뛰어 주신 것에 대해서 땡큐 시진핑, 예, 뉴욕타임즈 예, 기사 제목이었죠. 예, 여기서 이제 하나의 미국, 하나의 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화끈한 정치 내전의 시대예요, 이제. 이때는 시점과 문맥과 주도 세력을 봐야 돼요. Time, Context, Leading Group, TCL을 봐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맥에서, 어떤 세력이 주도한 미국이냐.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맥 속에 어떤 세력이 주도한 한국이냐. 트럼프 때는 트럼프 자신이 워낙 카리스마가 강해서 고립주의, 반중을 표방하는 고립주의가 주도했어요. 바이든 때는 치매 노인 비슷해갖고 그때 바이든 민주당 내세워놓고 특히 이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 관해서는 이 군사 지정학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NI 문서뿐 아니라 아까 NI 문서 뭐 줄줄이 다 빠져 있잖아. 언급 안 하잖아요. 뭐 언급 안 해? 북핵의 뒤에 오너가 중국이다. 언급 안 해? 그 다음에 한국 안에 종중 종북 세력이 있으니까 북의 강압이 먹히는 거다. 이런 거 언급 안 해. 이렇게 줄줄이 다 빠져 있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군사지정학, 정치학에서 그런 얘기, TCL을 언급 안 해요. 그냥 투퀴디데스의 함정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에서 보면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자까지 나오니까.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아니 지금 어느 때 미국? 어떤 문맥에 있었던 미국? 어느 세력이 주도했던 미국? 미국이 왜 하나냐 이 말이야. 한국이 하나가 아니라면 문재인이 주도했던 한국과 윤석열이 주도하는 한국이 하나의 같은 한국이 아니라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의 미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격변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맥에서 어떤 세력, 어떤 노선이 주도했냐 이걸 봐야 된다고요. TCL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들의 문건이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건 뜻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백모보다 미련하거나 백모보다 지적으로 비겁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런 유튜버들을 빼면 유튜버들은 또 이제 코인 따먹기, 이제 그 조회수 따먹기 해야 되니까 또 엉터리 소리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전문가들의 경우, 특히 미국은 비의적 소통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에소테릭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선수만 알아볼 수 있는 코드로 하는 소통.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좀 약간 심오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크죠.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쉽게 글은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격은 어마무시하게 크죠. 길거리에서 뭐 마약 그거 막 돌아다니고 뭐 난리가 아니죠. 대중 안에는 굉장히 저질스러운 요소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요. 또 그런 요소들을 선동해서 그걸 표로 바꾸는 좌좀들, 워키즘이 작동하고 그 좌좀들은 4대 말살을 가지고 막 선동질을 하고 다닌다고요. BLM, 마약 과다 복용 기록이 무수한 마약 거래 및 중국산 20달러 지폐 거래로 수배당해 있는 사람을 경찰 체포 과정에서 목에서, 그게 마약 과다 복용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도 많은데, 질식해서 숨졌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성인군자의 반열에 올리고 그를 추모하는 검은 깃발에 BLM이라고 흰색 쓴 깃발을 미국 관공서에 다 걸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울 시내 미 대사관에까지 걸고 돌아버리는 거죠. 자, 이런 난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선수끼리 알아볼 수 있는 비의적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에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에소테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흔히 네오콘의 사상적 지주라고 오해받고 있는 시카고 대학의 철학자
독일에서 망명해온 철학자, 유대계 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예요. 저 사람이 비의적 소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미국에 필요해요. 제가 봐도. 그렇게 난잡하고 그렇게 대중과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그 폭이 너무 크고 그 대중 안에는 정말 저질스러운 대중이 그 바닥에는 막 광범위하게 깔려 있고 좋은 대중도 많지만 그 밑바닥이 너무 깊어. 끔찍해. 근데 그걸 또 막 펌프질해서 선동해서 그걸로 뭐 폭동 일으켜 다니면서 우린 BLM 추모하러 다닌다 그러고 뭐 난리가 아니야. 난리 브루스가 아니야. 이럴 때 선수끼리만 알아먹을 수 있는 코드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죠. 에소테릭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근데 한국은 어떠냐 이거야. 한국은 대중과 엘리트 사이의 간격이 작을 뿐 아니라 대중은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저질이고 아까 우리의 국민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폴란드에서 딱 그러잖아요. 영어로 서로 떠듬떠듬 얘기하면서 거기 바이너리해. 거기 뭐 아니면 도야. 한국 정치 문화. 굉장히 불안정해. 폭발적이야. 볼레타일해. 불안정한 폭발성을 볼레틸리티라 그러거든요. 휘발성이니까. 기름이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휘발해가지고 유증이라 그러죠. 기름 유자에다 증기증자. 유증 꽉 차 있는 방에다가 불 딱 당기면은 방 날아가 버리잖아요. 유증 폭발. 그 상태를 볼레틸리티라 그러거든. 우리는 폴란드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말리밖에 한국 정치 딱 내다보면서 지금은 윤석열이 같이 그 한미동맹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우리랑 조금 계약 맺을 수 있지만 다음번에 뭐 완전히 중국에 줄 서는 그런 놈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 걱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뼈 아픈 걱정이에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국영방송 KBS에 출연한 평론가들이 영어로 자기들끼리 저 정도 토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한국은 자기들의 물질적 성취나 어떤 그 이뤄낸 기타 등등에 비해서 한국의 지식인, 한국의 성직자는 표현력에 관해서만큼은 저열해요. 질이 나죠. 근데 지식인, 담론과 지식을 떠드는 자가 표현력의 질이 낮다는 얘기는 사고력도 질이 낮은 거고 결국 질이 낮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백모 같은 놈이 별것도 아닌 거 떠들면서 구루 흉내내고 있잖아. 나 걔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백모한테 꼭 전해주세요. 나 너 기분 나쁘다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대중은 굉장히 질이 높아요. 그 말이 맞아. 우리가 옛날 농담 삼아 그러잖아. 미국은 장교로 돌아가고 미군은. 일본군은 하사관으로 돌아가고 한국군은 쫄병으로 돌아간다. 한국의 대중의 수준이 높아요. 지식인은 수준이 낮고. 지금 그 상태라고. 왜 그러면 지식인은 이런 깊은 교양을 공부해 봐야 뭐 출세하고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돼. 지금 하나라도 국내에 적용이 안 돼 있는 새로운 그 돈 되는 지식을 꼼지락꼼지락 해갖고 그걸로 출세하는 지식을 만지지 무슨 뭐 한가하게 일리아드가 어떻고 오디세이가 어떻고 고전 그리스 철학이 어떻고 고전 그리스 문학이 어떻고 고전 라틴 문학이 어떻고 르네상스가 어떻고 14세기 그 위클리프 종교개혁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거기엔 관심이 없어. 돈도 안 되고 출세하는데도 도움이 안 돼. 근데 그게 이제 그 현대 문명의 큰 그 풀 중에 하나거든. 원효의 판비론이 어떻고 원효의 대승기신 논소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면 이제 조금 더 그게 뭐 그 민초에서 나온 자생적 지식인이든 혹은 저는 이제 중간이에요. 민초에서 나왔다 그러기도 그렇고 제대로 된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상하탑에서 훈련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겪은 경험이나 저의 그걸로 보면 민초 레벨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가방 끈긴 길은 무슨 아카데미아 출신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느 모델을 가야 되냐면 비의적 소통이 아니라 르네상스 소통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단테,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모델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시정잡배의 화끈한 언어를 썼어요. 피렌체, 이탈리아어. 단테가 피렌체, 이탈리아어는 이렇게 쓴다. 딱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작품에다가 하나님이 안배하신 해피엔딩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Divine Comedy. Divine은 하나님이 안배하신이란 뜻이고 코미디는 우리 코미디가 아니에요. 그때 뜻은. 해피엔딩을 코미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복수해야지. 저놈은 지옥에서 2370일을 불태워야 된다. 저놈은 지옥에서 1560일을 불태워야 된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복수의 치부책을 쓰고 있냐 이거야. 아니다. 지옥은 있는데 그 지옥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정화돼 가는 과정이다. 인생의 고통이라는 건, 인생의 고통, 신고라는 건 그걸 통해서 인간이 정화돼 가고 그 영혼과 정신이 단련돼 가는 과정이다. 그 얘기예요. 단테 신곡이. 굉장히 프로테스탄티즘 관점이랑 유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4세기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가 마키아벨리죠. 마키아벨리 시정 잡배 언어로 썼어요. 군주론.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라틴어로 썼으면 저렇게 악명이 안 높았어. 아니 지금 높으신 사람들이 어떻게 흉악하고 음험하게 서로 간에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음험하게 죽이고 음모를 짜는지 그 얘기를 다 낱낱이 까발린 걸 시정 잡배 언어로 쓴 거예요. 저놈 저거 웃기는 또라이였어요. 그때부터 욕 처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욕을 처먹고 있죠. 저는 마키아벨리 굉장히 좋다고 봐요. 갈릴레오요. 저 사람 자기 대표작 저거 그 시정 잡배 언어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쓴 덕분에 골로 갈 뻔한 사람이에요. 라틴어로 썼으면 골로 안 가요. 이미 그때 많이 얘기 돌았어요. 갈릴레오가 언제 사람인데 16세기 말 17세기 초예요. 1600년대 초라고. 영국에서는 저기 셰익스피어 나올 때예요. 갈릴레오 다음에 바로 그래서 뉴턴이잖아. 이미 코페르니쿠스는 갈릴레오보다 100년 앞섰을걸요 거의. 연표는 안 봤지만.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죽을 뻔한 거는 시정 잡배 언어로 쓰면서 관찰을 하고 계산하는 방식을 정리했잖아. 숫자로. 그러니까 네 눈으로 관찰해라 이거야. 너 관찰해서 망원경 필요해? 망원경 제작법 이렇게 한 거야. 망원경 제작법, 프리즘, 삼각막대 제작법까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의 지식인들은 바로 저런 정신. 그러니까 저런 비의적으로 뭐 말 꼬아서 뭐 어렵게 하는 거 오케이 그거 하실 분 하시고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열정적인 제대로 된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냥 따끈따끈한 피냄새가 확 풍기는 피로 쓰인 언어로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어요.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